네, 여성초대석 오늘 만나볼 분은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미래전략태스크포스팀의 김진실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했지만 그게 반갑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런 게 아마 회사 내에서도 그런 분들이 적잖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본의 아니게 네. 저는 이제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발령이 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저랑 겪고 난 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다들 이제 네. 평정을 어느 정도는 했다고 네. 지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실 같으세요. 딱 평정 다 잡으셨어요, 지금. 아니, 이제 저희가 30주년이 됐다, 이렇게 처음에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인력공단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네. 대표를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뭐 아까 잠깐 언급을 네. 하셨는데 우리 경제의 주축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 우리나라는 이제 초스피드로 지금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 핵심이 저는 우리 공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G20 정상회의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의 핵심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 자원 때문에 우리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네. 우리 공단은 그런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또 이제 자격이라는 것을 네. 통해서 평가를 하고 또 이제 그 중소기업이나 그런 아주 소외된 그런 사각 지역에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하는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개도국을 좀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컨설팅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공단 안에서도 이 미래전략태스크포스팀의 수장이라고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래전략태스크포스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글쎄요, 지금 네. 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네. 시도되는 그런 그 미래 전략 팀을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직까지 정식 조직이 아니라 지금 네. 이제 TF 팀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굉장히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그냥 주어진 업무만 이제 보게 돼서 그 외적인 미래,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예측도 아무도 네. 못하고 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제 수동적으로 이게 변화에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걸 미리 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 경제적이나 뭐 지금 뭐 저출산, 네. 그리고 고령사회 생산인구 감소 뭐 등등 그걸 예측을 해서 우리 사업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런 것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네. 능력도 키우고 또한 이제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이제 네트워크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좀 중심이 돼서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업인력공단이란 이름 자체만 갖고도 사람을 과연 어떻게 우리 산업의 경제에 네. 맞게 이제 잘 교육을 네. 시키냐에다가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미래에 어울리는 사람을 어떻게 잘 우리가 좀 만들어 볼까? 그렇죠. 이런 네. 의미가 있다고 보시겠네요. 근데 보통 지금 이제 산업인력이라고 딱 그 이름이 용어에만 붙으니까, 예. 용어는 이제 옛날에 중화학공업 해가지고 굉장히 그 좀 제조업 중심으로 네, 사람 그렇죠. 이게 그런 이미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이미지를 업시킬까 그런 부분도 네. 사실 저희 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제조업이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나라 국가의 인적 자원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네. 포괄할 수 있게끔 지금 네.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한 책임감과 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를 하셔야 되니까 자부심도 대단하시겠네요. 자부심만 있다고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일단 다양한 이제 그 좀 시스템적으로 일을 할 수 만들어놓은. 있게끔 만들려고 네. 지금 이제 노력을 하는 아주 초기 단계예요. 네. 이제. 몇 년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입사 7개월 만에 팀장 발령으로 네. 이 화제가 됐었어요.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네. 글쎄요, 모든 이제 그 일단 경영진이 네. 이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경영진한테 좀 어필이 어느 정도는 됐다는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모든 이 시대적 변화나 그런 흐름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제 운과. 아.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이 변화에 대한 그런 외부적인 그런 그 요구라던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공공기관은 특히 지금 주어진 예산을 갖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적게 느끼는 부분도 네. 사실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특히 또 이제 이 인사제도 같은 경우도 연공서열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공정한 제도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죠. 폐단이 뭐냐면
일을 안 해도 1년만 지나면 그렇죠. 또 올라가게 이제 되는 올라가고 거예요. 네. 또 연봉도 올라가고 네, 그런 네. 부분 때문에 발전이 더디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이제 그 경영진에서 우리가 한번 능력 중심으로 한번 가보자. 뭐 네. 그런 차원에서 네. 저를 좀 발탁 인사를 한 것 같고 네. 사실은 또 제가 이제 공채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2008년도에 특채 형식으로 우리 공단이 연구 인력을 네. 좀 확충하자 네. 그 차원에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7개월 동안 조금 이제 성과가 좀 어느 정도 네. 낮고 그것을 이제 경영진께서 좀 인정을 네.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아까 잠깐 뭐 말씀하신 것 같지만 네. 예상치를 제가 안 와서 네. 사실 그 파견 인사 나고 나서 분위기 썰렁. 그렇죠. 째려보시는 분들 그럴 수 많고. 있죠. 네. 때려보는 거는 아주 그냥 기본이고 아, 그렇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어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리고 기대해 주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경영진에서 이 사람한테 주어진 미션, 네. 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했다. 그것만 생각하고 일을 했죠. 네. 그러니까 또 다행히 성과가 났고 네. 이제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이제는 뭐 모두 다 수긍을 하시면서 일을 하실 텐데 차라리 얼굴이 예뻐서 된 것 같아 이러면 괜찮을 텐데 성과가 있어서 그랬다니까 조금 더 약간 야교를 하죠. 네. 네, 요새 공정사회 참 네. 말 많이 하는데 정말 네. 성과 중심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 이게 바로 공정. 그리고 이제 뭐 그게 가장 네. 뭐 할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었을 수밖에 없겠죠. 아. 예. 그런데 이 직업을 사실은 저희 회사 이제 입사한다고 그럴 네. 때는 일정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딱 그런 데만 시험 보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여기를 어떻게 이 직업을 택하시려고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좀 돼요. 네. 예. 그러면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기 네. 위해서는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왜 전공을 이제 선택을 했느냐부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사실 직업교육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람이 왜 사느냐부터 생각을 하면 사람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산다. 네. 네.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 행복하냐? 사람이 뭐 경제적으로도 돈이 좀 있어야 될 때,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런 모든 부분이 사실 일과 관련된 거거든요. 직업과 관련된.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직업 교육 그런 부분에 네. 너무 초점이 들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노동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사실 일을 함으로써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직업 교육을 했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학사부터 이제 끝까지 박사 네. 하기까지 이제 공부를 한 후에 이 관련된 기관이 이제 공단이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은 이제 너무나 자리를 잘 잡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 사회 초년생일 때는 또 어려움이 있으셨겠죠? 네. 네. 저는 진로를 여기까지 오기까지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사실 이제 기업체에서도 다녀봤고 학교 선생님도 해봤고 학원 강사도 해봤고 네. 그다음 고시 공부도 해봤고 뭐 이제 또 그다음에 대학원을 공부를 했고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제자리를 찾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초년생들이 한 번에 일을 그렇죠. 딱 선택하려고 네.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거를 한번 접해보고 본인에 맞는 그런 걸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이게 진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럼요. 이런 네. 이 일 저 일 그렇죠. 일단은 네. 좀 이것도 관심이 가는데 이것도 관심이 가는데 이렇게 좀 부딪혀 보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자동차 영업을 사실 했어요. 그래요? 아무도 아. 상상하지 못하는. 네. 소위 말하면 학벌은 좀 있었는데 그거 참 굉장히 의아해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일에서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기본이다. 네. 그때가 20대 초반이었는데 한번 해보자. 네. 모르는 사람한테 명함 던지고 자동차 사달라는 네.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삼성 예. 자동차 네. 원래 이제 삼성물산에서 자동차 영업을 네, 제가 네.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했죠. 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빌딩 타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빌딩 타기요? 타기요? 그거 모르시죠? 네. 그냥 무턱대고 저 빌딩을 내가 명함을 아는 사람을 100개를 받아오겠다. 그러면 제 명함을 주고 받아오는 그런 게 빌딩 타기인데 아. 그런 역할을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 몇 대나 파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유, 그때도 잘 나갔죠. 괜히 물어봤어요. 아, 그때도. 아. 그때도 사실 그것도 이제 영업이라는 것도 사실 성과하고 성과가 그대로죠. 예, 예. 그대로 나타나는 예. 거기 때문에 몇 대 펴고 눈앞에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사실 여자가 너무 이제 잘 남자들보다 한다. 예. 잘하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기 질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고 와. 근데 이제 영업은 한번 초기에만 힘들지 이게 또 고객이 하고는. 고객을 물고 고객이 네, 고객을 네. 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네. 직업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네. 예,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듣다 보니까 도전 정신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 일 안 하셨으면 저희가 뭐 판매 왕으로 이 자리에 그러니까요. 모셨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도요. 예, 있겠는데요. 네. 네, 오늘 여성 초대석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미래를 어떻게 짜야 될 것인가 연구하는 팀의 수장으로 계신 김진실 팀장과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여성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결혼하셨죠? 아는 것 같아 보여. 아이는 아이가 지금 셋 있습니다. 네. 셋. 어쨌든 뭐 주부의 일과 회사 일을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쉬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시작해도 오늘 하루를 다 보낼 수 있는. 그렇죠. 네. 이해하시죠? 아유, 그리고 같이 또 하루 갖고 예. 안 되죠. 네. 저 갑자기 소외돼요. 그렇죠.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네.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같이 가정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지금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석 달 출산 휴가를 마치시면 바로 바로 갔죠. 일을 하시고. 원래 네. 이제 우리 공단에 입사할 때도 면접 볼 때 둘째를 임신하고 오셨었어요. 예, 면접을 아. 봤습니다. 근데 네. 일단 제가 공단하고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바로 입사를 안 하고 출산 끝나고 어느 정도 예, 네. 쉬고 와라 해서 어. 제 동기들은 3월 달에 이제 입사일이 그런데 네. 저는 네. 6월 1일자로 늦춰주셨어요. 어. 그래요. 그럴 만큼 저를 좀 잡고 싶었는지 어찌됐든. 네. 아유, 그래서 아유, 예. 아유. 공단 정말 좋은 회사네요. 네. 그래서 다시 입사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들어왔고 네. 또 이제 셋째도 일을 하면서 네. 갖게 갔고.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배불러서 다녔고 네. 또 출산을 했고. 네. 네. 사실은 이제 배가 불러갖고 일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예. 이제 본인 몸도 힘들지만 이 일의 업무 때문에도 좀 힘들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괜히 요만큼 더 해도 되는데 오히려 더 내가 가리는 것 같고 뭐 네.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네. 그럴 때마다 좀 고민 없으셨어요? 그거를 또 지금 뭐 겉으로 드러내면 어찌됐든 우리의 여성 인력들이 정말 지금 그 다른 남성들하고 동등하게 일을 하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주위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팀장을 할 때 무슨 워크샵 때 그때도 임신 초기 한 네. 8주 막 굉장히 네. 위험할 때 네. 술자리 술 건배사를 외치고 네. 술을 먹어야 되고 네. 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조화롭게 좀 하려고 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윗분들한테 왜 제 팔자는 왜 이렇게 그럴까요? 내가 이제 그랬더니 네. 비범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또 누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또 감수를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이 부분은 저한테 주어진 그냥 입니다.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적극적으로 지금 돌파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힘든 시간을 이제 이겨 나갈 수 있게 네. 버팀목이 돼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 같이 일과 지금 그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게끔 네. 하는 부분에 가장 도와주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가족이죠. 가족. 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그리고 남편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한테 우선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름 많이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뭐 이제 선혜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정년기에 있는 아가씨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그렇죠. 이게 아유 나면은 과연 아이들 문제 때문에 이거를 알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미리미리 맞아요. 해요. 그런데다가 사실 지금 새까지 낳는 정도면은 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 아닌가. 요새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많은 거를 주변에서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미리 네. 걱정을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오히려 시간이 더 늦춰지고 괜히 그냥 주저하게 되는 거고 네. 일단 지금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을 하는 거고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면 아이가 있는 거, 네. 아이를 지금 낳는 거고. 낳는 네. 거고 그리고 지금 보통 여성들이 일하다가 때려치고 그냥 결혼이나 네. 할까? 아니면 일하는 여성,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여성, 때려치고 그냥 애나 볼까? 애 네.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 양육은 몇 년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일이라는 거를 그만두게 되면서 나중에 힘든 거를 좀 미리 예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 다음에 왜 일과 이제 가정을 서로 고민하는 사람은 여성들밖에 없다는 거죠. 남자들은 그렇죠. 절대 고민 안 합니다. 맞아요. 네. 왜 여자들은 아이 낳고 왜 내가 이게 일을 할까, 양육을 둘 중에 왜 기로에 서 있느냐는 거죠.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있는. 배웠는데 네. 같이 이제 고민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네. 저희들도 이제 선배 여성들이 좀 이제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옛날처럼 엄마가 같이 없어서 미안해. 꼭 죄인처럼. 네네. 사실 죄인이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할 일 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자녀들한테 큰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너무 슈퍼우먼이 되려고 애써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굉장히 부족한 면이 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는 네. 직장에서 미흡한 부분도 많이 네네. 있고 또 제가 이제 종손 며느리인데 제사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네. 그 부분을 다 제가 챙기려다 보면 이쪽 저쪽 다 지금 못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 시어머니가 많이 이제 배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직장 여성들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리고 네네. 제가 TV 드라마를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요리도 잘하고 맞아요. 그런 쪽으로 계속 시부모님들 너무 잘 네. 보시고 아시죠? 지금 그렇죠. 뭐 사랑을 믿어요인가 아, 그래요? 너무 예쁘고 언제 그걸 네. 다 차려입고 집에서 이렇게 네. 저는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남편분도 많이 도와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네요. 일단 뭐 가정, 뭐 살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네. 아주 우리 그 남편도 지금 최 씨 집안 아주 뭐, 권위적인 아니 저기 잠깐만요. 이 대한민국의 최씨들 다 일어나시겠으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좀 전통적인 우리나라 남자들, 종손 우리나라 그렇죠. 전형적인 한국 네. 남성이기 네. 때문에 무슨 그 살림 뭐 그런 걸 도와주는 부분은 네네. 좀 없는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노는 거는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네. 일단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정을 해주니까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 부분만이라도 굉장히 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나가서 뭐 하는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근데 그런 그게 아니라, 말들은. 근데 당신이 이렇게 나가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는 게 나한테는 자랑스러운 일이다라는 게 느껴지게 마음만 믿어준다면 이렇게 지금 집에서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한쪽으로 묶고 계셔도 예뻐 보이실 거 아니겠어요? 예뻐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네.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애들 네. 키워가면서.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사실 이제 개인적인 얘기 몇 가지 좀 여쭤보기도 네. 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하시는 일 때문에라도 주부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기에 좋은 직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나오셨으니까. 사실 이제 경력 이제 쉬었다가 네. 네. 다시 일을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것도 단기적으로 내가 얼마 벌어야 돼 알바 형태로 자꾸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령,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훨씬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력 단절, 그때가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미래에 무슨 뭐 녹색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된다든 그런 이제 국가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뭐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용지원센터 같은 데서도 이제 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좀 자신이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길게. 네. 길게. 네. 그러면 이 길게 보려면 트렌드를 좀 읽어야 되잖아요. 네. 이 미래 전략 TF팀의 수장이신데 네. 미래 트렌드 어떻게 변할까요? 미래 트렌드. 네. 제가 이제 그 직업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그렇죠. 계실 텐데요. 일단은 굉장히 우리 감성, 그러니까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 이제 저탄소 녹색, 뭐 탄소 배출, 이제 추후에는 나라와 나라끼리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는 네. 그런 일도 이제 네. 일어날 것 같이 예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복지, 건강, 네. 여가, 뭐 그런 쪽도 사실 좀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지금의 트렌드지만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걸 좀 예상해보는 네. 능력을 좀 키우는 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앞서서도 그러셨거든요. 이 지금 미래 전략 TF팀은 뭐 거의 좀 시도라고, 새로운 그렇죠. 시도라고도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보면 잘 뭔가 밑그림이 좀 그려져야 그렇죠. 전반적인 우리나라 인력에 대한 교육의 그림도 좀 제대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포부? 네. 어떻게 그리겠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차피 공단 내에서 요 미래 전략 그거를 말씀드린 것보다 일단은 우리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금 사실 교육은 교육부에서 이제 네. 교육기관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분들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노동시장 쪽에서는 이제 교육시장에서 그 인력들을 잘 쓸 수 있게끔 이제 일자리 같은 걸 잘 창출을 해내는 네.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연결고리가 사실은 지금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공단이나 또 이제 미래전략팀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잘 수립될 수 있게끔 네.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건 이제 직장인, 네. 팀장님으로서의 포부였고, 네. 인간 김진실의 꿈은 뭘까요? 인간. 네. 인간 김진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종착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있다고 과정에서. 생각을 네. 하거든요. 현재 지금 제게 주어진 이런 여건,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잘 클 수 있게끔 제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소중한 나를 인정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에서도 좀 성공을 해서 네. 정말 우리 국가 차원에서 좀 정책 기반하는데 좀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아마 그런 꿈을 갖고 사실 가끔은 이제 농담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공무원들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럼 아마 이렇게 나란 일을 해보겠다, 아니면은 이렇게 뭐 김진일 팀장 뒤로 좀 밟아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네.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장 잘하는 말이 있다면, 자주 하는 말이 있다면 자주 하는 말. 네. 네.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하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조언을 해야 된다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라, 셀프 네. 리더가 돼서 컨트롤을 하라고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리고 단시간 근시안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5년 후, 10년 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달성을 해서 성취감을 좀 봐가면서 끊임없이 또 학습,
네. 자신감, 열정,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앞서도 여러 가지 꿈 얘기를 하셨지만 네. 교육과 일과 직업 이건 어떻게 보면 한 고리에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좀 그게 좀 부족한 것이 네.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력은 굉장히 괜찮은데 일에 있어서는 뭔가 일의 질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슬쩍 좀 이제 나라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네. 그 좀 많이 좀 붙여갈 수 있게 나란히 갈 수 있게 아마 그런 일을 좀 앞으로도 더 많이 하시리라는 기대를 저도 아마 보시는 분들도 구체적인 좀 플랜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미래전략 TF팀 김진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성공하신 분 네. 아니면 뭐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가시는 분들을 보면 바짝 정신이 들 때가 맞아요. 있어요. 예, 네. 아마 집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도 뭐 사실 집에서 집을 잘 꾸미는 것도 성공하는 일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성공으로 삼을지를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네, 옆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같이 에너지가 좀 채워지는 느낌인데 네. 여성 초대석 항상 좀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다음 주에도 어떤 분 만나볼지 기대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